자, 오늘은 주름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톡스와 필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톡스와 필러를 서로 혼용돼 생각하는 거죠. 보톡스는 결국은 독소죠. 그래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못 쓰게 해서 주름을 덜 생기게 하고 생겨있던 주름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필러는 소위 말해 영어로 FILL, 채우다. 그게 다 ER, 채우는 물질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필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부 내에 또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에 뭘 넣어서 볼륨감을 주는 거를 필러로 하는 거죠. 보톡스와 필러는 분명히 다르다. 이 차이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도 5분 계시는데 사실 저는 보톡스는 저도 맞아봤어요. 아직 필러는 안 맞아봤는데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보톡스 필러를 맞으세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거부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보톡스가 필러가 꼭 필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미간주름은 보톡스 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자 생각했을 때 보톡스가 꼭 필요한 부위, 필러가 꼭 필요한 부위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는 봉 원장님이랑 비슷한 생각 갖는 게, 미간은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운동 PT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간 주름이 깊어질까 봐 그걸 예방 차원에서도 미간 보톡스는 제가 직접 맞는 편이고요. 셀프로? 셀프로. 나도 셀프로 가끔씩 맞아요. 네, 저는 혼자 병원에서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안 믿어? 그다음에 필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치료예요. 그게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 처음 개원가에 나왔을 때 옆병에서 이렇게 왔던 분 이렇게 소독하면서 한번 이렇게 딘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하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필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톡스는 그런 어떤 미간과 그 다음에 주름 치료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뭐 붉은기 치료에도 보톡스를 좀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깊게 찔러주는 게 아니죠. 더모톡신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응용을 하고, 또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보톡스 생각보다 주사 놓는 거, 주사 많이 놓으면 얼굴에 좀 아프거든요. 그죠? 예, 스킨 보톡스 맞으면 막 좀 헌절하죠, 헌절. 아파하는 분들은 저는 그냥 보톡스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걸 갖다가 벨라팩트 같은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침투해주는 방법도 써요. 보톡스가 주는 효과를 어느 정도 만들면서 불편함을 최소로 만드는 방법으로 좀 그런 것도 좀 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간에 인상을 많이 쓰고, 제가 표정주름 많이 써서 이마도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요. 셀프로. 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 믿고. 서로 안 믿어. 여성인 저는 약간 턱선이 조금 신경 쓰여서 턱도 맞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자주는 못 맞고요. 진짜 다름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마하고 미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표시 나면 바로 맞는데, 턱은 아프기 때문에 자주는 못 맞고 좀 살이 쪘다고 느낄 때 한 번씩. 저도 미간 보톡스 제가 맞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필러도 해봤습니다. 맞아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필러에 대해서 제가 맞았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모, 스컬, 땡땡 뭐 이런 필러가 있잖아요.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를 좀 볼륨감을 좀 증가시킨다. 이런 게 이제 그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필러라고도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결국에는 콜라겐을 넣는 건 아니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필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거를 제가 먼저 얼굴에 맞아봤었어요. 제가 5년 전, 10년 전에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볼살이 저는 굉장히 없었어요. 환자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 어디 아프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볼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번 놔줘봐라. 그래서 저는 맞았었습니다. 그 스컬 땡땡이 5년 이상 지속된 건가요? 그럼 지금? 이제 그 효과는 빠졌겠죠. 지금은 이제 빠졌는데, 당시에 맞았을 때 환자들이 원장님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전 들었었어요. 저는 필러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은 거의 없어요. 저는 없는데, 제가 시술할 때 일어날 불의의 좀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보톡스에 대해서는 그게 주름을 치료한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인상치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상이 여기 미간하고 이마하고 주름이 이게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언뜻 나오는 건데, 그게 사람의 인상을 조금 강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주름도 도움이 되지만 인상을 부드럽게 바꿔주고, 전 두통 때문에
여기다 주로 보톡스를 맞아요. 그게 두통이 있는 분들이 계속 약을 먹어야 될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주로 이제 계속 꾸준히 맞고 있고, 필러도 볼륨을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히알루론산이라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결국은 필러를 해주면 그 부위의 피부 상태가 수분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입술이 만성적으로 건조하다든지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무른 필러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묽은 필러. 우리나라에서 보톡스와 필러 가격이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술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량도 많아지고 점점 우리가 또 피부 쪽에 가깝게 얇게를 소위 말하는 스킨 보톡스라든지 뭐 데모톡신이나 이쪽을 조금 넣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얇게 놓으면 얘도 항원성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트렌드 때문에 보톡스의 내성이 옛날에는 뭐 1년에 몇 명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내에서 그런 내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필러도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어떤 병원, 어떤 데 가면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병원 많아요. 가면은 이 환자에 맞춰서 필러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놓아요, 필러를. 그러다 보면은 필러의 부작용은 굉장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필러가 굉장히 좋은 실수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볼륨이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볼륨을 되돌리는데 옛날에는 지방 이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회복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의 시술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필러라는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 볼륨을 많이 되돌리기 심해졌죠. 적당한 필러와 적당한 보톡스는 굉장히 미용 시술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다. 그리고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